제가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할 게 없고 심심하겠어요. 그래서 하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청소를 했어요. "엄마 나 잘했지?" 그랬더니 엄마가 웃지도 않고 "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어?" 이후 임숙입니다. 우리 현아라는 이 사춘기 중3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상담을 시작한 이 아이의 심리 상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? 이걸 좀 알아야만 이 아이의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 갈 수가 있거든요.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타당한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이 아이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담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이제는 좀 더 자기 내면에 집중해서 엄마 아빠는 하고는 이제 좀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겠지만 그동안 쌓여진 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이건 그대로 갖고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상담의 초반에는 이 아이가 어떤 원망과 상처를 가졌는지를 이렇게 다 쏟아내게 좀 해요. 왜냐면 그래야지 좀 속이 시원해집니다. 속이 좀 시원해진 그 자리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채워가거나 자기 속에서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산들을 차오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제가 좀 물어봤어요. 5학년 때 사례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.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. 방과 후 수업에서 케이크 만들어서 일부러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갔었어요.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저 원래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엄마가 절 완전 무시한 거예요. 앞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케이크를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린 거예요. 전 먹고 싶은 거 엄마 주려고 안 먹었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게요. 다음날 엄마한테 케이크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완전히 차갑게 대했어요. 숙제나 잘 하라고. 저 그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카트칼로 날 찌르려다가 조금 그었는데 피가 나서 놀래가지고 질질 짰어요. 자꾸 그런 일만 생각이 나요, 지금도. 시간이 가면 어른들은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.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열받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뭔가를 해소할 만한 그런 계기가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, 그 상처감이 고스란히 분노감으로 남아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데도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붙입니다. 왜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. 난 애 잘 키우고 되게 좋은 부모야.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있잖아요.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애는 완전히 못 크고 있는 그런 케이스요. 제가 딱 그래요.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너무 그런 게 심해요. 자기가 잘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 진짜 심하다고요. 무슨 얘기할 때마다 자기들만한 부모가 어딨냐고. 와, 그럴 때마다 진짜 확 때려주고 싶은데 부모 때리면 인간 말종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지긋지긋해요. 네.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. 왜냐면 저도 살짝 나 정도면 애 잘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 아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이가 쏟아내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이렇게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할 게 없고 심심하겠어요. 그래서 하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청소를 했어요. 제 방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탁도 닦고. 근데요, 제가 엄마 아빠한테 원래 칭찬받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청소 다 해놓고 나서 엄마가 오길래 엄마 나 잘했지? 그랬더니 엄마가 웃지도 않고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어? 그러는 거예요. 세상에 엄마 미친 거 아니에요? 라고 또 저한테 이렇게 억울함과 어처구니 없음과 원망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제가 가끔 마음이 정리가 되면 학교 안 가고 있는 거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마음 잡고 조금씩 공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 아빠 있는 자리에서 엄마 공부해보고 싶어요. 이랬더니 야 너 못해. 너 학교 그만두기 전에도 학원 간다고 했다가 이틀만 가고 안 갔잖아. 내가 이 말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알았어 안 할게요. 이랬더니 겉봐 너가 그렇지. 이래요. 엄마 아빠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네. 저는 이 상황도 또 부모님 입장이 또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. 그렇잖아요. 이 아이가 또 한 달 했다가 제대로 안 하고 한 달 했다가 제대로 안 하고 얼마나 여러 번 속으셨겠어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는 아직은 미성숙하고 발달 중인 아이고요. 그래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면은 그 순간 나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이 순간의 마음을 탁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
키워줄까를 연구를 해야지, 너 그랬다가 또 안 할 거잖아 해서 이렇게 이 아이가 마음이 다운될 때 그것만 계속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래 맞아 나 안 할 거야 하고 더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. 사춘기의 대표인 이 아이를 어떻게 심리치료를 해 갈 건가 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항상 이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에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 됩니다. 그런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이 심하니 이거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데요.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. 온전히 완전히 아이 편에서 공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매번 아이들 상담할 때마다 정말 느껴요. 근데 사실은 저도 어른이라 부모님 마음에 더 쉽게 공감이 됩니다. 아, 저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, 얼마나 배신감에 쩔었을까, 뭐 이런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,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그 힘든 마음도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아이를 낫게 하려면 이 아이가 억울해하는 바로 그 지점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이 편이 되어주고,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중요한 건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아이의 상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. 어쨌든 그때 아이가 받았던 그 상처라고 느껴지는 거를 가시에 비유한다면 이 아이 가슴에 박힌 그 가시 하나하나가 거기서 상처가 곪고 염증이 생기고 해서 그게 마음속에 고스란히 쌓여서,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마음들을 감당하지 못하니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현아라는 아이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. 사실은 대부분의 청소년기 아이들이요. 이 속마음이, 우리 사춘기 아이의 속마음 잠깐 좀 더 들어볼까요?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아이예요. 아,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. 어릴 때 우리 엄마 한글 나 가르칠 때 조금만 제가 틀리면 그때 두들겨 패면서 나 가르쳤거든요. 그리고 엄마 툭 하면 욕하고 때리고,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학생인데 완전 자신감 바닥이고요. 그렇다고 뭐 엄마가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. 엄마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요. 자꾸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여전히 때리고 소리쳐요. 제가 핸드폰 많이 한다고 잘 때마다 핸드폰 엄마한테 맡기고 자는데요. 자는 것도 맨날 10시에 자래요. 할 일만 다 하면 바로 자야 되는데 중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. 친구랑 SNS도 해야 되고 보고 싶은 유튜브도 많은데. 그리고 엄마가 숙제만 잘하면은 밤에 핸드폰 압수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숙제할 거 다 했는데도 그냥 또 뺏어가요. 제가 숙제 다 한 거에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았으면 됐잖아. 폰 안방에다 갖다 놔. 이렇게 또 말해요. 넌 맨날 주말에도 놀잖아. 다른 애들은 주말에도 학원 가는데 너도 그럼 공부해야지. 와, 저 완전히 무슨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. 우리 엄마 툭하면 그래가지고 인서울 가겠냐. 평생 너 알바만 하고 살래 이러는데요. 저 어떡하면 좋아요? 네. 오늘은 제가 아이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. 또 다른 아이예요. 고등학교 1학년의 남자아이인데요. 엄마랑 싸운 적 많은데 언제는 엄청 울다가 자해한 적도 있어요. 진짜 엄청 많이 울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게 뭔지 아시죠? 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. 비교하는 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자꾸 주변 친구들 엄마하고 비교하게 됩니다. 그냥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. 나 자신감 키워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.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더 강요하고 그런 말들만 하니까 저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. 네. 사춘기 아이들의 말과 말투 때문에 부모님들 상처도 많으시고 화도 많이 나시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는 엄마 말 때문에, 부모님 말 때문에 자기 숨이 막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. 이런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뭔가 다르게 할 때 조금은 더 마음 조절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들려드렸습니다. 아이들 속마음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? 한편으로는 마음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고, 아니 네가 잘하면 내가 안 그랬잖아, 이런 말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미 마음 상태가 힘들어진 아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. 짜증내고 화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부모님, 상담사, 선생님들의 힘에 의해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자극을,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긍정적 자극을 주어야만 아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이 주신 자극이 우리 아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,
이걸 정확하게 아셔야만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마음이 더 아파지실 수는 있지만 아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 오늘 우리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학원에서 돌아오면은 아이 많이 힘들었지. 맛있는 간식이 있어 먹어. 이렇게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